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열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은 몸속 쓰레기의 배출을 돕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 완전 배출이 가능해지고 비만과 질병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로입니다. 좋은 건강 도서는 저자의 메시지와 근거에 설득이 되고 깨달음이 와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만드는 힘을 가진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도서 완전 배출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자 조승우, 출간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첫 책 채소 과일식이 입문편이라면 완전 배출은 심화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소 과일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뻔한 주제의 건강도서가 이슈가 되고 채소 과일식은 40주 연속 1위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을까? 처음엔 궁금한 마음에 저자의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배출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조승우 원장의 건강 철학과 주장에 기분 좋게 납득이 되면서 바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는 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책 추천드리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가열하지 않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는 어떻게 우리 몸에서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가? 또 왜 굳이 갈거나 착즙을 해서 무첨가 주스로 마시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질병을 일으키는 몸속 쓰레기 완전 배출의 원리, 무첨가 주스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식생활 습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풀청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에 좋은 유기화합물로 변형시켜냅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할 때의 기는 한자로는 기, 영어로는 에너지, 우리말로는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엔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 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7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식을 하다가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가벼운 가려움증과 설사가 동반되는데 이것 또한 명현 반응입니다. 중국의 고서 서경에도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질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옵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첫 2주 정도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간입니다. 가렵다고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또다시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엔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은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가 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실천해 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경험해 본 저뿐만이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종종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이란 사과, 배, 귤, 단감, 복숭아, 포도입니다. 요즘은 체질 변화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서 복숭아 대신 수박이나 딸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 배추입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서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식물에는 모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 즉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 레디컬 또는 자유 레디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 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하,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면 더 쉬운데요. 배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차 안으로 스며든다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하는 인간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완전 배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껍질을 벗겨서 간식으로 줍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식감 때문에 뱉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사과 껍질을 잘 벗기느니 못 벗기느니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항산화 물질 혹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쳐보십시오. 모두 식물에만 있다고 나옵니다. 저와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방귀와 트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방귀나 트림 때문에 불편을 겪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찡그린다면 참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방귀는 고체나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몸속에 구겨 넣으면 몸 안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줄어드는 매출을 생각하고 은행 빚을 생각하고 자녀 학자금 문제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울화병의 준말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화병의 치료법으로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처럼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을 상책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해소란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없애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 일시적으로 불을 끄지 말고 그 원인을 밖으로 배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불을 끈다고 해서 화병의 원인이 남아있다면 다시 화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한숨이 정신적인 가스의 배출이라면 방귀나 트림은 육체적인 가스의 배출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소화기관 여기저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가스가 발생합니다. 해소 방법은 불씨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배출했는데 또다시 불씨가 생기면 또다시 없애면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매일매일 육체의 불씨를 없애는 일입니다.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 찌꺼기만 있다거나 채소 찌꺼기만 있으면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놓은 쓰레기통,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과일과 채소와 각종 양념 범벅인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통에는 코를 막고 도망칠 것입니다. 섞어 먹을수록 부패가 심한 이유입니다. 침팬지와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 때만 해도 음식이 단순했으므로 섞어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는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지만 불에 구워 양념한 고기와 감자, 각종 통곡물을 익혀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비만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소화관의 길이가 3.65m 정도인 사자부터 무려 85m나 되는 기린까지 그 동물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소화기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수백 수천만 년 진화를 해왔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인간은 이 모든 동물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화학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착즙기나 믹서기에 넣어 주스를 만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카리성에 속하므로 알카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고기와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림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효소는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효소란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 바로 이것은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은 기가 세다고도 하고 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친다라고도 하고 그 사람은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80여 년까지 사는데 반해서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보통 5년입니다. 인간은 몸속의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죽습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도 다 쓰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충전해주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충전해주는 물질이 효소, 즉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효소가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5년 수명의 배터리를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에는 무기물이 있고 유기물이 있습니다. 흙이나 돌 같은 것이 무기물이고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이 있는 물질이 유기물입니다. 채소나 과일나무는 생명이 없는 흙이나 돌에 뿌리를 내리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수돗물, 우물물, 빗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기적인 물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물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식인 과일과 여린 나뭇잎 등에는 유기적인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비나 냇물의 무기적인 물을 살아있는 유기적인 물이라는 생명을 가진 원자로 바꾸기 위해서 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기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물, 소금 등의 각종 무기물을 체내 효소와 합성해서 유기물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로 익힌 쌀이나 육류를 먹고도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산지대의 원숭이나 염소들이 몸에 부족한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 바위를 핥는 이유입니다. 원숭이나 염소들이 채소나 과일이 풍부한 지역에 산다면
굳이 바위를 핥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무첨가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물이 진짜 물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같이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밀림의 숫사자처럼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무리지어 살면서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하면서 입에서 설설 녹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만과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첨가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산 음식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즉효약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살아있는 유기적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은 날 것이라야 합니다.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 정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정도의 생명을 마칩니다. 가열하기만 하면 모든 효소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죽은 원자는 무기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뜨거운 목욕탕에서 축 늘어져 있는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가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라고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효소는 소화 효소 20%, 대사 효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조등과 실내등을 계속 켜놓으면 방전이 됩니다. 5년 사용할 배터리를 3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죽은 음식만 먹는 데다가 과식에 폭식에 공장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면 조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체외 효소가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 무첨가 주스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 환자 등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인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효소는 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밖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밀라아제 효소는 당분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와 숫자가 2만 개가 넘으므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 위액, 췌장액, 장액 등에 섞여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혈관 청소 및 해독 등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 양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말과 알약으로 된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효소라는 유기물질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우주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나 북극 지방에서 약 5만 년 전부터 땅에 묻혀있던 씨앗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일정한 조건에 놓아두면 씨앗이 자라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통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인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 고기는 암에 걸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맣게 태운 다음 물을 내려 마시는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 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 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 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